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적용되는 노동법 개정사항 중에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걸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조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개정된 게 굉장히 많은데 개정사항의 대부분이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영상 보고 있는 분이 사용자든 근로자든 누구나에게나 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3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이고, 두 번째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화되는 거, 세 번째는 주 52시간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거든요.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죠. 시급으로 원래 나오거든요.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5%가 올랐다고 해요. 월급으로 임금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월급 기준이 중요한데, 월급이 182만 2,480원이 기준입니다. 이거는 주 40시간이라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한 거고요. 2020년이 179만 5,310원이어서 180만 원 미만이었잖아요. 그래서 180만 원이 심리적인 방어선 같은 거였는데 2만 원이지만 넘었기 때문에 인상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자체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간단한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을 보면 보통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고 수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들이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되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다른 수당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기준이 182만 2,48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데 수당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상여금이 매달 3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보면 상여금이 아까 기준이 27만 3,372원인데 이거를 넘는 부분이 26,628원이 나와요. 그러면 기본급 180만 원에 22,628원 더하면 이게 최저임금 기준이 182만 2,480원을 넘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여금이 방금 사례에서 25만 원이면 27만 3,372원을 넘는 상여금이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80만 원 기본급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겠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기본급이 175만 원이고 상여금이 3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상여금 30만 원에서 27만 3,372원 빼면 26,628원이 남고, 복리후생비 10만 원에서 54,674원 빼면 45,326원 남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182만 1,954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182만 2,480원이잖아요. 그거보다 낮으니까 최저임금법 위반, 이런 겁니다. 저는 뭐 내용보다 더 궁금했던 게 복리후생비가 뭐지? 이거였어요. 복리후생비라고 물론 임금명세서에 딱 찍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리후생비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게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상여금이라고 임금명세서에 찍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보너스랑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보너스 준다 할 때 좀 한문으로 어렵게 말해도 상여금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여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외에 상여금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정근수당, 능률수당, 근속수당, 이게 다 법에 써있고, 두 번째는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일화 된다, 이 말인데, 뭐 휴일이 휴일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실 수 있는데,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쉬는 날은 그냥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빨간 날이거든요. 설날, 신정, 추석,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휴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사원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회사원한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주휴일, 보통 이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주일이 일요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주일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이게 주일이고, 두 번째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월 1일, 이날 외에는 우리나라에 원래 휴일이 없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현실이랑 안 맞죠. 그래서 휴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계 시행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어요. 근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간 마음이 멀죠. 300인 이상 사업장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면 그래도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설날에 나와서 일한다, 회사에. 근데 뭐 사정이 있으니까 나와서 일을 하겠죠. 근데 돈이라도 더 주면 좋은데, 전에는 휴일수당 주지 않았습니다.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설날에 일해야 되면 적어도 휴일 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되게 큰데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연차 휴가를 빨간 날에 소진시키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빨간 날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날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연차 휴가 사용한 걸로 서류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다 소진되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법상 가능한 거였어요. 이게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사업장에선 이걸 못합니다. 꼼수 같은 거였는데 못 쓰는 거죠. 이건 좀 큰 것 같고, 세 번째는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이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계도 기간을 뒀어요. 단속을 하지 않는 기간을 1년 동안 둬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실제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이 실제로는 법이 마치 적용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5인 이상 사업장도 2021년 7월 1일부터 법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52시간제가 뭔지 혹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이라는 게 표준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일주에 12시간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 더하면 52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시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동부에서는 옛날에 일주가 5일이라고 봤습니다. 일주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 거기서 일주를 5일로 봤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8시간씩 더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일주 68시간 근무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좀 이상하죠. 일주일이 5일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색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이 7일이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도 단계 시행입니다.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임금체불도 원래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임금체불보다 더 낮죠. 임금체불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상습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만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인사과에서,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벌금형은 전과거든요. 빨간 줄이 하는 건데 그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다 대비를 어느 정도 했죠. 1년간. 내년에 이제 단속까지 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회사에서도 잘 지킬 거다, 거의 완벽하게 지킬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3가지, 첫째 최저임금 인상, 두 번째 업종 공휴일의 유급 효율화, 세 번째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3가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